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 곰변입니다. 여러분, 치킨 좋아하세요? 우리나라는 치킨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치킨들이 많고 저도 치킨 엄청 좋아합니다. 치킨 브랜드가 워낙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치킨집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브랜드를 특색 있게 만들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은 선을 넘어서 무리한 치킨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루이비통 닭이라는 치킨집이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스펠링을 그대로 쓰면서 대신 뒤에 DAK라고 더 써서 치킨 브랜드를 만든 것이죠. 상품의 로고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LV 모양의 로고를 그대로 쓰면서 대신 L의 끝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D의 형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명품 브랜드 로고와 치킨집 로고를 봤을 때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누가 봐도 치킨집이 명품 브랜드를 뺏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의 LVMH 그룹은 이 치킨집에 루이비통 닭이라는 상호를 쓰지 말라는 취지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루이비통도 한국에서 상표권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치킨집에 소송을 걸었을 것 같죠. 근데 상표권 침해로는 소송을 걸기가 애매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부정경쟁 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할 때에는 상품 분류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밑에 지정상품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됩니다. 즉, 이 상표는 이런 종류의 제품 또는 서비스들에 있어서 사용될 상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표가 등록이 되면 이렇게 지정된 상품과 동일,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만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곰변이라는 상표에 대해서 지정 상품을 인터넷 동영상 관련업, 교육업, 법률 서비스업, 변리사업, 변호사업을 지정해뒀는데 누군가가 곰변이라는 이름으로 애완동물 사료 제작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제 상표권을 근거로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루이비통은 기본적으로 의류나 가방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된 명품 브랜드지만 루이비통 닭은 외식업을 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은 상품 및 서비스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루이비통이 등록한 상표권을 가지고 루이비통 닭에게 소송을 걸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상표를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지정 상품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상품을 놓치게 되면 놓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내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 출원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서 제대로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시 루이비통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닭에게 소송을 아예 못 걸었을까요? 이대로 루이비통이 패소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루이비통은 치킨집 루이비통 닭에게 부정경쟁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부정경쟁 행위는 쉽게 말하면 남의 걸 뺏겨서 상도위를 어기면서 장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루이비통처럼 모르는 사람이 없는 브랜드를 뺏기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나 목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남의 걸 뺏겨서 부정경쟁 행위를 하게 되면 원래 브랜드의 소유자는 뺏긴 사람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서 장사하지 말라고 금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제5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명품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치킨집 루이비통 닭은 그 로고와 상호를 쓰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닭은 의외로 순순히 이의 신청도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루이비통 닭은 곧바로 편법을 부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글씨로 맨 앞에 CHA라고 쓰고 원래 루이비통 닭이었던 것을 루이비통 닭이라고 띄어쓰기만 바꾼 거였죠. 명품 루이비통은 빡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또다시 명품 루이비통의 편을 들어주면서 1,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치킨집 루이비통 닭의 편법은 통하지 않은 것이죠. 이 판결 이후로 치킨집 루이비통 닭은 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됐고 현재는 완전히 폐업된 걸로 확인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업체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프라닭입니다. 프라닭은 가맹점만 전국에 수백 개가 넘고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치킨집이죠. 그러면 루이비통 닭하고 프라닭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일 큰 차이점은 루이비통 닭은 명품 루이비통이 소송을 걸었고 프라닭은 명품 프라다가 소송을 안 걸었습니다. 명품 프라다가 프라닭의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프라다 측에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이 닭 모양 로고도 넣었고 또 이 프라라는 거는 스페인어로 순수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닭은 한국말로 닭이죠. 이렇게 합성어고요. 그리고 순수함과 견고함을 뜻하는 다이아몬드도 나름대로 형상화해서 넣었죠. 라는 답변을 했고 명품 프라다 측에서는 그 답변을 받은 뒤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간씩은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근거 외에도 영어 스펠링도 PRA와 PURA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 또 루이비통 닭보다는 나름대로 창작을 한 부분들이 좀 가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명품 프라다는 프라다한테 왜 소송을 안 걸고 있을까요?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그들만 알겠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명품 프라다가 프라닥한테 소송을 걸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프라닥이 자기들 나름대로 창작을 하고 가미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프라닥과 명품 프라다 사이에 발음도 비슷하고 좀 어느 정도 인식에 있어서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이게 부정경쟁 행위가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오늘은 루이비통 닭과 프라닥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 Rewind selector.